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아마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이 애플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애플워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 시각으로 이제 9일 10시에 애플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 애플워치 그리고 애플 TV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언팩 행사를 가졌죠. 이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 9일 10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에 이제 애플워치 언팩 행사가 열렸는데요. 네. 이제 4월 24일 날 출시를 하고 4월 10일부터 뭐 이제 리테일 샵에서는 실제로 한번 만져보시면서 이렇게 써보실 수 있는 이제 예약 판매가 4월 10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의 한간의 기대가 상당히 많이 모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경제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애플워치에 눈이 맞춰졌을지도 모르겠는데 모든 외신들이 좀 집중을 하는 모습들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제가 뭐 애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PC로부터 시작해서 아이패드라든가 아니면 아이폰 뭐 모든 것이 나오면서부터 생활을 바꾸고 뭔가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애플이 기대를 굉장히 크게 받았었는데 네. 이번에 그게 만족을 할런지 아닐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외신 반응이 다소 극과 극인 것 같아요. 한쪽에선 정말 혁신적이다. 아무래도 첫 웨어러블 기기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다면 생각했던 거 기대 이하다라는 입장도 같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쪽으로 좀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뭐 일단 그런 반응들이 뭐 의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애플워치가 어떠한 기능들을 담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얘기를 해줬는데요. 사실 좀 객관적인 그 접근에서 좀 그치는 경우가 많았었고 뭐 섣불리 이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어떠한 언론사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뭐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버전으로 나오게 되는데 뭐 알루미늄 버전, 뭐 알루미늄으로 껍데기를 만들고 하나는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하나는 금 이렇게 만들어서 350불에서 뭐 10,000불 넘어가는 상품까지 뭐 이제 금으로 된 거는 이제 뭐 1,000만 원 이상 하는 뭐 태그호이어라든가 롤렉스라든가 뭐 이러한 유수의 뭐 시계 메이커랑 경쟁을 하겠다는 건데 네. 약간 좀 그 디자인 자체가 좀 뭐 훌륭하다고 뭐 개인적인 취향이 있겠습니다만 네. 뭐 약간 좀 문방구에서 사온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마그네틱 충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네. 무선 충전이 아니라 이제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이 시계 뒷면에다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자석같이 된 거를 딱 붙이는 갖다 붙이면 이제 이렇게 충전이 돼서 되죠. 예. 충전을 하게 되면 보통 평소대로 쓰게 되면 한 18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뭐 음성 인식인 쉬리는 애플 사용자라면 누구든가 다 아시겠지만 네. 여기다 대놓고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번 주 주말 날씨가 어떠니 쉬리 딱 그러면은 뭐 이렇게 딱 뭐 웨더가 쫙 나오고 그리고 뭐 애플페이 뭐 마그네틱이 아니라 애플페이 그 이제 카드 사용하는 것도 카드기를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일단 되더라고요. 그렇죠. 대놓고서 뭐 바로 뭐 결제가 되고 뭐 그리고 뭐 헬스케어 기능 당신이 뭐 이번 주에 뭐 얼마나 걸었는지 얼마나 일을 가만히 앉아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계산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좀 움직이고 좀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뭐 헬스케어 기능까지 넣었었는데 네. 제가 사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 새벽 한 3시 반부터 해서 유튜브에 그 언팩 행사 나온 그 동영상을 제가 1시간 동안 봤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봤는데 물론 이제 그 애플 와치 부분만 제가 봤는데 그래 이제 다음엔 혁신적인 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딱 봤는데 이거는 있던 건데 그러면서 또 계속 기다려봤는데 계속 있던 건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갤럭시 와치를 그렇게까지 요구를 할 수 있을 수준이 되느냐라는 점을 많이 생각을 해봤고 뭐 그 골드 버전은 중국인들이 너무 좋아하게 돼서 세계시장 금 가격 수요를 뭐 다 끌어당기고 금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레포트까지 한번 내놓은 거 보면서 그 중국인이 아무리 금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생긴 금시계를 살까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
예, 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일단은 말씀대로 이번 애플워치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던 그 입장을 보게 된다면 기존의 뭐 삼성이라던가 LG 스마트워치처럼 헬스케어나 결제 기능 딱 이런 걸 지원하는 선에 그쳤다. 이런 아쉬운 목소리들 많이 나거든요. 여기서 반응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파급력에 따른 전략을 좀 어떻게 수정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위험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네. 내가 봤을 때, 내 취향으로 봤을 때 별로더라. 그래서 안 팔리겠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엉터리 결론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하는 프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제품이 좋느냐 안 좋느냐, 아니면은 이게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네. 카테고리가 실질적으로 새롭게 열리느냐, 그렇게 돼서 같이 파이를 키워가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좀 들고요. 네. 일단 4월 10일까지 해서 물론 지금 갤럭시 S6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2천만 대 정도 선주문을 가고, 제가 국내 쪽에 리테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봐도 굉장히 갤럭시 S6 엣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넘쳐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러한 이제 센티멘트들 4월 10일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매출로 연결이 될 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밸류 체인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그 밸류 체인도 한번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쭉 봤을 때는 그렇게 커다란 혁신은 못 느꼈습니다. 뭐 무선 충전도 아니었고 마그네틱 충전 방식, 거기에다가 헬스케어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LG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의 이 스마트워치에도 다 있던 기능이고, 거기에 좀 애플페이가 좀 뭐 다 큰 혁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팀 쿡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얼마나 좀 반향을 가져올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애플 마니아들이 상당히 전 세계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무시 못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수치가 찍히는 얼마나 팔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놓고서 이제 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좀 금물이다. 일단 좀 반응을 지켜보자 하는 게 서동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판매 추이와 함께 앞으로의 또 흐름 같이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인차 시대 두 번째 이슈로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무인차, 저희 스마트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에 저희 한번 해드렸던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전략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대리님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가져오시게 되셨어요.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하셨나요? 뭐 일단 무인차에 관련된 뉴스는 지금 해외에서는 굉장히 뜨겁고요. 우리나라에서만 비단 뭐 현대기아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뉴스도 소강 상태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러한 좀 뜨거운 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 제가 계속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좀 많이 들었고요. 네. 무인차 시대가 열리게 되면 뭐 사고가 90%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보면은 앞으로 한 2015년부터 상용화가 시작돼서 2015년이면 모든 세상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무인차 시대를 보게 될 텐데, 그렇게 네. 되면 뭐 손해보험 업종의 10개 중에 9개는 다 날아갈 수도 있겠죠. 네, 예. 예. 그래요. 뭐 사고, 일단은 뭐, 이 전자적인 어떤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사람들의 어떤, 인지 부족이나 아니면은 뭐 졸음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는 확실히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사실 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방송하러 나오다 보면 상당히 좀 피곤한 날 같은 경우는 차를 두고 나올까, 진짜 택시를 타고 나올까, 뭐 아니면 또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은 정말 뭐 졸리고 이제 졸음운전도 하게 되고 좀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해외의 어떤 언론들의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맥킨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인차와 무인차의 시대로의 변화는 자동차 업계의 그 트렌드다. 2015년도 무인차가 나오기 전에 무인차처럼 계속 변해가는 이런 자동차의 그 지능화는 어떻게 보면 산업의 트렌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동 운항 스위치라는 거, 뭐 어떻게 뭐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건데, 뭐 2013년도에 1.1%에 적용되던 것이 2014년도에 1.4% 조금 늘어났고,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그러니까 차가 뭐 이제 뭐 점선을 밟으면 삑삑 소리가 나는 뭐 이런
경보장치 탑재 비율이 3.4%에서 8.4%로 그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여기 사이드 미러 보게 되면 이렇게 전멸을 딱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옆에 사각지대 차가 있게 되면 이런 것도 6.3%에 10.1%로 차가 전장화 그러니까 전자화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 테슬라와 벤츠 같은 경우는 무인차 상용화 시기를 2020년으로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자동차 업계의 어떤 트렌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전장화에 대한 부품주 이야기는 사실 이전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와닿지 않았던 부분들도 참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시대 자체가 바뀌게 된다면 이런 관련 부품주가 굉장히 좀 웃을 날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 전략들을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자동차 업계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디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주가가 전세 글로벌로 받고 있는 디프리미엄 낸데 주가가 이게 그냥 단순한 부분은 아니고 사회적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구글이라든가 국제적인 글로벌 IT 업체들의 이 무인차에 가속화된 경쟁들이 완성차 업체의 주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 현대기아차를 잘못 들어갔다가는 5년 후에 얼마가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충분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OEM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카 관련 밸류 체인은 항상 인지를 해놓으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업계는 지금 뭐 당장을 좀 봐야 될 게 아니라 지금 5년 후를 좀 내다 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뭐 전기차도 전기차입니다만 스마트카 부분을 분명히 좀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한 발 좀 뒤져서 간다는 부분이 우려로 좀 와닿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차주에 대한 어떤 밸류 체인을 다시 한번 짚어드린 것 같은데요. 네. 계속적으로 좀 전략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오늘 이슈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